네, 안녕하세요. 재화의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공분하고 있는 그 N방 사건, 텔레그램에서 N방이라는 그리고 박사방이라는 이제 사건으로 지금 코로나 못지않게 지금 분위기가 들썩들썩하고 있죠. 이제 내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 박사방, 이제 조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박사방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조모 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근거 법령이 이제 성폭력 특례법이 있는데요. 성폭력 특례법 제 25조를 보게 되면 범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다라고 하면 그 피의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모 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2항에서 보면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야죠. 예,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건에서 고려할 피의자 인권이 있는지는 굉장히 이제 의문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 신중하게 공개하는 결정을 해야겠죠.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를 지금 이 박사방 사건에 있어서 남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적합한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사안이 중하고 악랄하고 상상하기도 힘든 정도의 이제 그런 범행들이 자행이 됐기 때문에 남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신상 정보를 공개를 안 하면 그거는 직무를 유기한 걸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사건 어떻게 공개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버틴다는 표현도 좀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그 내일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성폭력 특례법 제 25조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뭐하러 그러면 25조를 계속 놔두겠습니까?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전혀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될 거예요. 공개를 안 한다라고 하면. 기존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강력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됐었었죠. 고유정 씨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됐었었는데 그거는 성폭력 특례법으로 공개됐던 사안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으로 공개가 됐었던 사안들이고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성폭력 특례법 제 25조의 적용에 의해서 신상정보가 공개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 특례법 제 25조를 적용해서 최초로 공개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박사방뿐만 아니라 박사방에 대한 이제 국민청원이 240만 명까지 지금 이르게 됐고 그 이외에 단순 가담자들한테도 그 26만 명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26만 명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하라는 이제 그런 국민청원이 160만 명에 달한 걸로 지금 막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악랄한 범죄고 이런 범죄가 자꾸 이제 끊이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죠. 외국에 비해서는. 근데 자꾸 이런 범죄가 지속이 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라고 보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찾지도 않을 거고 만들지도 않을 거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이 신상 정보가 정말 시원하게 다 오픈이 돼야 저렇게 했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무서워서 아예 접근조차 할 생각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라는 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 특례법으로 단 한 번도 피의자의 신분을 공개를 했던 이 25조의 근거에서 피의자 등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만약에 내일 결정해서 이 비공개 결정이 나진 않겠죠. 이걸 어떻게 비공개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거 비공개 결정한다라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계속 그 범죄를 방치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공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담의 정도가 중한 사람들은 추려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개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개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
박사방이라는 사람 그 한 명만 상징적으로 하고 많은 이제 그런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자만 쉽게 얘기해서 크게 이제 벌을 받고 신상 공개가 되고 나머지 뒤에서 숨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행위 가담 정도를 명명백백히 가려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비공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제25조 성폭력특례법 제25조는 폐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들 이제 관심도 많고 한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은 무기징역 또는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단순 가담자들 내지는 그 어느 정도 행위 정도가 개입이 돼 있는 분들은 추려서 운영자 못지않게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게 맞겠죠. 계속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의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에 따라서 엄벌에 처하라는 그런 이제 성명도 발표를 하셨고 단순하게 소지만 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소지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열심히 조사하고 다 잡아들여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되고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전부 다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든 수사기관과 정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이 나오면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론을 보고 당연히 공개가 될 겁니다. 공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난감하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후속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화의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였습니다.